속세를 떠나 계속 병으로 보낸 이 시기가 내 평생 가장 여가가 없는, 가장 지루하지 않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두세 달 이렇게 지내는 동안 내 정신적 경향을 타진하며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그 매혹에 쌓여있는 계절의 땅에서 생명의 매력을 맛보았고 삶의 고귀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또 그토록 완전한 결합을 사회라고 이름 지을 수가 있다면 자유롭고 상쾌한 사회의 매력도 맛보았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학예에 대해서도 그 매력을 맛본 것이었다. 그럴 것이 나는 이미 학예를 내 것으로 만든 것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이며 배우는 기쁨이 내 행복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학예를 내 것으로 한 이상의 매력을 맛보았다고 말해도 좋다. 그러한 시도가 내게는 모두가 즐거움이었지만 극히 단순한 것으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다. 다시 되풀이 되는 것 같지만 참다운 행복은 글로 표현할 수 없고 오로지 느껴질 뿐이다.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만큼 더 잘 느껴진다. 그것은 사실을 긁어 모은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이다. 나는 곧잘 자주 되풀이해서 말한다. 그러나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면 더더욱 되풀이하게 되었을 것이다. 자주 변경되는 이곳의 나의 생활이 마침내 일정한 궤도를 달리게 되었는데 나의 시간은 대충 다음과 같이 할당되었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난다. 근처 과수원을 지나 상당히 아름다운 오르막길을 나선다. 그 길은 포도밭 위로 나서 산 허리로 샹베리까지 이어져 있다. 그 길을 거닐면서 기도를 올린다. 그것은 공연히 입만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고 눈 아래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사랑스런 자연의 그 창조주에게로 향하는 진지하게 북돋워진 마음이라고 해도 좋은 것이다. 방 안에서 기도를 올리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벽과 인간이 만든 그 자질구레한 것들 전부가 하느님과 나와의 사이로 끼어드는 것만 같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나는 하느님이 만드신 것 속에서 하느님을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그때 마음은 하느님을 향해서 높아져 간다. 내 기도는 순수한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만큼 하느님께 드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염원으로부터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그녀를 위해 오로지 악덕과 고뇌와 궁핍이 없는 깨끗하고 조용한 생활을,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내 세에 있어서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는 운명을 빌었다. 빌었다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은 찬미하고 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행해진 행동이었다. 참다운 행복을 나눠주시는 하느님께 매달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믿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비는 것보다도 그것을 받을 만한 값을 지니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꽤 멀리 도는 길을 걸어 돌아오기 시작한다. 자신을 둘러싼 전원의 풍경을, 이것만은 눈이고 마음이고 영원히 실정을 모르는 그런 풍경을 흥미 깊게 관능에 잠기듯이 욕심내어 바라보며
돌아오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엄마의 방에 기척이 있나 없나를 멀리서 본다. 덧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면 기쁨에 떨면서 달려간다. 닫혀 있으면 잠 깨기를 기다리면서 마당을 돌아다니며 전날 알아두었던 것을 복습하기도 하고 마당을 손질하기도 하며 기분을 달랜다. 덧문이 열린다. 침대 위 엄마에게 입을 맞추러 간다. 아직 잠에 취해 있을 때가 많다. 그리고 이 정답고도 순결한 포옹의 키스는 천진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에 결코 관능적인 욕망과는 연결되지 않는 일종의 매혹을 은근히 풍겨주고 있었다. 우리들은 대개 우유를 탄 커피로 아침 식사를 했다. 이때는 하루 동안에서 우리들이 가장 안정된, 가장 마음의 간격 없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을 대개 상당히 오래 잡았으므로 이 시간이 여간 즐겁지가 않았다. 아침 식사에 여럿이 다 모이는 영국이나 스위스의 습관이 프랑스의 그것보다 내게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프랑스에서는 아침 식사는 각자 자기 방에서 먹거나 아니면 대개의 경우 전혀 먹지 않거나 한다. 한두 시간 잡담을 하다가 나는 점심때까지는 책을 읽었다. 보르로아의 논리학, 로크의 오성론, 말르브랑시, 라이프니츠, 데카르트 등과 같은 철학 서적부터 읽기 시작했다. 곧 이들 저자들이 거의 다 끝이 없다고 해도 좋을 만큼 서로 반대의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일치시키려는 꿈같은 계획을 세웠다. 그때부터 무척 피로하고 꽤 시간을 잡아먹었다. 머리는 어지러워지고 조금도 진척이 없었다. 결국 이 방법은 집어치우고 훨씬 좋은 방법을 썼다. 능력이 모자란 나, 확실히 연구에는 늘 무능했다. 그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 진보를 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방법에 의해서였다. 즉 한 사람의 저자의 것을 읽을 때 그의 사상 전부에 잘 귀를 기울여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나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섞거나 저자와의 논쟁을 결코 하지 않는 법칙을 세운 것이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처음은 참과 거짓을 문제 삼지 않고 다만 그 안의 사상을 그대로 내게 저장하기로 하자. 그러는 동안 지식이 풍부해져서 비교도 선택도 하게끔 되리라. 이 방법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배운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좋았다. 거의 성찰이나 추론을 가하지 않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정확히 남의 말만을 생각하며 지낸 몇 해 뒤에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지식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로부터는 여행이나 볼일로 도저히 책을 참고 삼을 수 없을 때에도 전에 읽은 것을 회상하여 비교도 하고 하나하나 추리의 저울에 달기도 하며 때로는 나의 스승들을 비판도 하여 마음을 위로했다. 비판력을 활동시키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늦었다고 해서 그 비판력이 생기가 없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리고 나 자신의 사상을 공개했을 때도 옛날 사람들 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라거나 스승의 입 흉내라는 조롱은 받지 않았다. 철학 다음에 기하학을 배웠다. 초보부터 한 것은 언제까지나 앞으로 나가지 않고 몇 번이고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며 모자란 기억을 이겨나가려고 애썼지만 나는 조금도 더 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유클릿의 기하학은 좋아하지 않았다. 이것은 관념의 연합보다도 정명의 연결을 추구하고 있었다. 나는 라미 신부의 기하학 쪽이 좋았다. 이분은 그 뒤 내가 좋아하는 저자의 한 사람이 되었고 오늘날도 그의 저작은 즐겨 되풀이해서 읽는다. 계속해서 대수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이에 길잡이가 되어준 것은 역시 라미 신부였다. 나아가서는 레노 신부의 개수학을 하고 다음에는 역시 그의 입증 해석학을 했지만 이것은 한 번 쭉 훑어본 데 불과했다. 대수를 기하에 응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만큼 나가지는 못했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저 계산만 하는 그런 풀이 방법을 좋아하지는 않았으며 기하 문제를 방정식으로 푸는 것은 핸들을 돌려 재주를 부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항식의 평방은 그 각 항의 평방과 그 두 항의 상승의 2배로 성립된다는 것을 처음 계산해냈을 때 나의 곱셈이 바른데도 불구하고 도형을 만들어 볼 때까지는 조금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추상적인 수량만이 취급되는 경우 대수에 대해서도 커다란 흥미를 가졌지만 면적에 응용된 대수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 위에서 풀어보지 않고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 다음은 라틴어였다. 이것은 내게 가장 힘드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끝내 별 진보를 보지 못하고 말았다. 최초는 보로로아야의 라틴어 연구법에 따라서나 효과가 없었다. 그 야만적인 암기법에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도저히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너무나 많은 규칙에 완전히 갈피를 잃어버렸고 다음 것을 배우는 동안에 먼저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단어를 익히는 공부는 기억력이 없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끈기 있게 이것을 한 것은 기억력을 민하리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국 이런 공부 방법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문장의 구조는 제법 알게 되었고 사전의 도움을 받아 쉬운 저작자의 것이라면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 방법을 택해서 무사히 진행했다. 번역도 열심히 했는데 쓴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서 했으므로 그것은 그 정도에 머물고 말았다. 많은 시간의 연습 덕분으로 그 뒤 꽤 수월하게 라틴어 작가 것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나 라틴어로 쓸 수 있거나 말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뒷날 어쩌다가 문학자들 틈에 끼게 되었을 때 가끔 당황하곤 했다.